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설 연휴를 앞둔 24일 2,530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겨냥해 기준금리 대폭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 발언한 게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LG전자는 오늘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베어로보틱스 지분 30%를 추가 인수하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라 LG전자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기가 2024년 4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기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일본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6개월 만인데요. 올해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시장 변동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미주입니다. 금요일장 설 연휴를 앞두고 양시장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BOJ가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모습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초반으로 안정을 찾았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양시장 탄력적인 흐름 가져가줄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0.85% 상승한 2,53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전자닉스는 어제 이어 오늘까지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에 지수가 주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28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이 빨간불 켜줬는데요. 알테오젠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과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한 모습으로 지수를 견인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달러 지수와 급체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덕분에 외국인의 수급이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기나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의 기회들도 속속들이 찾아봐야겠죠.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이시죠. 현성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벌써 기나긴 한 주가 끝나고 연휴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명절에 뭐 하세요? 명절에 뭐 잘 보내야죠, 가족들하고. 네, 좋은 계획 있으세요? 어떤 거요? 좋은 계획 있으세요? 계획이요? 저도 예. 좀 쉬려고 합니다. 좋은 좀 흐름 가지고 좀 쉬어보고 싶은데 연휴를 좀 앞두고 전 한산할 줄 알았거든요. 기분 좋은 좀 반등 보여주면서 양시장 좀 마감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의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나고도 이 좋은 흐름 이어가 줄까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흐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25년에 이제 주도 섹터 이제 그래서 방산조선 HBM을 우리가 어제 알아봤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방산주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조선주도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장 후반 들어가면서 약간 좀 이제 상승이 조금 꺾이긴 했죠. 그런데 아무튼 방산 되게 좋았고, 뭐 HBM은 요즘에 사실 워낙 핫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3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AI 인프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제 했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워낙 좀 내용이 약간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엔비디아만 300배 올랐느냐? 우리나라에도 에코프로가 300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네. 액면 분할 후를 계산해 보면은 1,000원에서 30만 7천 원이니까 307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 주도주, 인생을 바꿀 만한 주도주를 한번 찾아봐야죠, 그렇죠? 네, 저하고 함께 그런 여정을 떠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쫓는 게 아니고 돈 될 만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주식 투자하실 때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급등주 막 그런 거 막 따라 사고 막 이게 물론 살 때는 도파민이 막 분출되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목을 그런 길목이 약간 좀 눌림목이죠, 그렇죠? 예, 그런 길목을 저하고 함께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지수는 뭐 어제 시장이 좀 급락을 해도 제가 어제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시장이 뭐 이렇게 뭐 무너지는 흐름도 아니고 그냥 당분간 조정을 갖다가 보이고 있지만 지금 뭐 한 2,600 정도로 갖다가 목표로 해서 그 정도로 갖다가 타겟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한 75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이 그 수준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뭐 코스닥이 한 뭐 740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요걸 한뭐 2,600을 한번 찍을 것 같고 뭐 2,590 뭐 그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한번 또 네, 시장을 또 약간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좀 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정말 정확히 맞았죠, 그렇죠? 네. 자, 요때가 이제 8월 중순이죠. 8월 중순에 시장이 올랐는데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전후에 매수로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 바로 전날부터 해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때 10월 달을 갖다 지나면서 10월 마지막 주, 마지막 전주부터 해서 애매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일단 11월 6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FOMC이기 때문에 주식을 좀 팔았다가 이때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계엄, 탄핵 그런 거 나왔는데 지금 바닥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업종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지수는 뭐 잘 버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경험이라고 이제 뭐 그냥 경험이라고 저는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25년 이렇게 시장에서 뭐 IMF도 지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건 주로 이제 대형 증권사의 뭐 압구정동, 도곡동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IMF도 지나고 금융위기 지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시장의 변동성은 지금은 사실 변동성 정도도 아니고 그냥 업종만 잘 고르면 지금은 실패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작년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안 좋았다고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업종들만 그랬던 거지. 그 나머지는 사실 좋은 업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제가 경험을 하고 그랬던 우리나라 0.1%의 자산가들 딱 원칙을 명확히 지킨다는 거죠. 네, 중대형주로 투자하고 나는 모르는 데는 투자 안 한다. 네, 그런 게 명확히 원칙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원칙을 갖다가 잘 지켜서 투자를 갖다가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중대형주로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게 물론 뭐 좋은데 그거로 수익이 나느냐? 근데 수익은 잘 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만났을 때가 8월인데 이 당시에 지수가 엄밀히 말하면 7월 말부터죠. 2,850인가 그랬었거든요. 2,400까지 20%가 빠졌는데 근데 20%가 빠진 중에도 보시면은 뭐 2배 이상 오르고 오늘도 보니까 제가 수익률을 갖다 정비를 하는데 3천당 제약이 73%, 테크윙도 54.4%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특징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다 중대형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불안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뭐 시점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그런데 말씀드리면 보통 그래도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당장 뭐 지지난주에 한올바이오파마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고 바로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LIG 넥스원 여러분들께 21만 6천 원인가 거기를 갖다가 가격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보니까 21만 5천 원, 뭐 4천 원 그거를 저점으로 해서 오늘 한 7% 올랐죠. 그래서 한 뭐 23만 몇천 원 해가지고 한 10% 정도가 순식간에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통 한 7, 80%의 종목은 한 다음 주 정도면은 다 1차 목표는 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런 정말 뭐 되게 임팩트 있는 시점이죠, 그렇죠?
LIG 넥스원은 저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한 일주일 사이에 어쨌건 10% 이상 수익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이때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때는 2달 동안 60%가 수익이 났죠. 계속 올라서. 아무튼 뭐 이런 타이밍들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눌림목 좋은 눌림목 자리를 갖다가 저도 잘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급락해도 중대형주는 그러면 다 힘없지 않느냐?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때도 지수가 일주일 동안에 5일 동안에 지수가 7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이때는 이제 일주일에 2종목씩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일주일에 4종목을 말씀드렸는데 5일 뒤에 보니까 다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1조 이하짜리는 지금까지 1개, 2개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중대형 우량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럴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신고가 눌림목을 갖다 신고가 종목을 갖다가 잘 매매를 해뒀다가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충분히 왔을 때 그럴 때 일단 캐치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중대형주를 갖다가 이렇게 대형주를 저가 매수 그것도 운 좋게 잘 시점을 갖다 고른다는 점 그런 점이죠. 자, 일단 뭐 무작위로 여러분께 뭐 그냥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건 아니고 단순하게 뭐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투자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 있습니까? 뭐 좋은 투자 원칙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공부를 잘하고 투자를 잘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런 투자 원칙이 아직 없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 주로 이제 3개가 일단은 좀 가장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기법도 확실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어떤 저만의 뭐 일목균형표 차트나 뭐 그런 볼린저 밴드나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찾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시장을 갖다가 쭉 지나면서 합리적인 호기심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계좌에 보면은 몇 배 혹은 뭐 그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는 주식을 갖다 가질 수 있지? 사실 뭐 워렌 버핏도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결국은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머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방법을 아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주식들을 갖다가 한 10몇 년 동안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좀 관찰을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일 보면은 리포트 많이 나오죠, 그렇죠? 한 뭐 200개 정도가 매일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할 만한 그런 베스트 리포트는 뭘까? 그러고 고르는 거. 그리고 이제 급락하는 주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대형주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도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뭐 하이닉스 이런 거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골라내는 거 이런 종목들과 그런 거 여러분들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주도주는 어떤 종목들이 포착될지 시장의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시장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또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 입체적이고 또 종합적으로 짚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이 기법들 활용하면서 탁월한 종목 선정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사이트 끝까지 얻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상한가 로켓배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매일 이렇게까지 좋은 성적 내주시는 전문가님의 기법까지 함께 배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들이 바로 이 USB에 담겨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발굴하신 포착 종목들에 대해서 만나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현성찬의 방향타 포착주는요.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SK하이닉스, 하이브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SK하이닉스도 어제를 또 다시금 반등 또 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엔터주들도 지금 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이 네 개의 종목들 다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거기에 네. 더해서 마켓 이슈까지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야기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오늘 그 첫 번째 그 종목은 일단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어떻게 포착을 했냐면 제 이제 세 가지 기법 중에서 이제 베스트 리포트 그 기법인데요. 자,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해서 거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아까 보니까 이제 시간 외로는 이제 상한가 가격에 이제 약간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자, 일단 이런 프로세스예요. 자, 보시면 이제 아침에 8시 26분에 제2호 인수 철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스페타시스 뭐 되게 좀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8시 한 40분, 38분 정도에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리포트의 내용을 갖다가 짧게 요약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략법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오베리 기법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리포트를 찾는 거 아니고 그렇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갖다 어떤 케이스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페타시스하고 이제 장 시작할 때, 네, 장 초반 시가에서 한 3에서 5% 밀릴 때 이 가격이 오늘의 공략할 가격으로 적당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시가가 이제 38,850원 급등해서 출발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런 리포트 공략법을 갖다가 아는 투자자들은 되게 좋은 기회를 잡았을 거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투자자분들은 똑같은 주식으로 오늘 손해를 보고 팔거나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었겠죠. 자, 아침에 한 21% 정도의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가 대비해서 4.5% 정도 밀려가지고 한 16% 정도에서 이제 장중 바닥을 찍고 그리고 급반등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이 정확히 맞았죠. 3에서 5% 시가에서 밀릴 때가 오늘의 공략할 그럴 가격대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이런 걸 되게 관찰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미리. 네, 그래서 뭐 시가가 어느 정도에 출발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당황스러울 게 없어요. 뭐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뭐 그럴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알고 투자를 갖다가 했다면 그러면 시가가 아무리 높게 출발하더라도 거기서 한 4, 5% 정도 낮게 이렇게 가격 그냥 제출하면 되겠죠, 그렇죠? 주문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늘 한 뭐 15% 정도, 한 13% 정도가 아마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또 시간 외로는 또 상한가기 때문에 내일도 일단 시가에서 좀 이렇게 오늘 가격에서 좀 더 높게 뭐 장 초반에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 뒤에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기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차트에 이런 부분이 되면은 혹은 뭐 이런 돌파를 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고, 그리고 이제 200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갖다 고르는 방법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게 그런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고, 그래서 오늘 포착주로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낙주 매매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뒤에서도 제가 이제 기법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이게 낙주 매매 같은 경우에 한 번으로 보통 안 끝납니다. 가격이 좋은 주식이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을 때, 우리 이거 어저께 HBM 할 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HBM 검사 장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한미 반도체도 좋아하지만 한미 반도체는 지금 이제 하이닉스에서 오히려 공급처가 좀 다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리스크잖아요. 근데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폭락을 했죠. 폭락을 10만 원에서 뭐 3만 원, 한 7, 8만 원에 3만 원이니까 단기간에 한 반 이하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급락만 나오면은 아마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만 공식적으로 4번을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제가 여기서 공략주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한 2, 3일 내로 한 10%씩 다 수익이 날 정도로 되게 탄력이 좋은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여기서 요 짧은 게 다 10%짜리예요. 다 10%짜리.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55% 그런 수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지금 저항선을 갖다가 되게 중요한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주식을 갖다가 이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 5만 원에서 약간 뭐 한 4만 9천 원이나 그 정도로 갖다가 좀 선으로 정해두고 4만 8천 원이나 요 정도로 이탈하지 않으면 내가 좀 가져가겠다. 그러셔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낙주 매매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방송에서 제가 방송 안 나온 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하고 함께 스터디 하시는 분들께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거 하나가 30%짜리죠, 30%짜리. 네. 30%짜리, 10%짜리, 또 뭐 20%짜리, 지금도 20%짜리. 그러니까 이 한 종목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여기저기 막 내가 모르는 거 차트 쫓아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종목 하나를 갖다가 딱 물고 대신에 타이밍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게 사실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이걸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가 6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공략주로. 근데 6번 타이밍이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주식의 흐름을 갖다가 딱 꿰뚫고 있으면은 너무 편한 거죠. 주식 투자하기가.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올해 뭐 주도 섹터로 이제 꼽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작년보다는 되게 좀 좋은 흐름을 갖다가 보일 거로 예상이 되는 업종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때 좀 이렇게 내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일단 15일 날 지금 이제 제이홉이 그 월드 투어 시작을 해서 이제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2월부터 이제 월드 투어 나가죠. 근데 좀 기대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이브도 포착주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이 중에서 공략주로 이따 방송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타게이트 여러분 들으셨죠? 뭐 트럼프가 뭐 밑줄 치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 네. 그래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750조. 그렇죠? 750조 뭐 요즘은 뭐 워낙 큰 단위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750조 그러면 이게 뭐 얼마큼의 돈인지 뭐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돈을 갖다 이렇게 쏟아 부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결국 함께 협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AI 인프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의 이제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면 에너지 지원 선언이 이거의 핵심이다. 그래서 전력주가 가장 그 중심에 있다. 그런 내용이 걸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자, 왜 이게 중요하냐? 결국 이제 이거죠. 우리가 보통 구글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전력을 갖다가 사용하는 게 AI 구글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전력이 30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던 거에 30배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AI를 갖다가 구동을 하기가 계속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 2030년의 기존의 전망치도 네, 지금 계속 대폭 수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그러면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 중에 좀 핵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렇죠?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요 세 가지 그 기업들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제가 요약을 갖다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거는 캡처를 해두셨다가 잘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두시면 그러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보시죠 한번.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시가총액이 14조 7천억, 이제 오늘 급등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올라갔겠죠. 매출이 지금 3조 5천억, 영업이익이 7,200억, 그리고 PER은 27배. 얼마 전에 이제 그 납품 위험 문제로 컨센서스를 갖다가 이제 실적이 컨센서스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5년 1분기 아니면 2분기에 요게 이제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이제 27년부터 이제 추가 증설이 이제 뭐 가동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LS 일렉트릭 최근에 뭐 급등했죠. 오히려 이제 현대 일렉트릭은 최근에 좀 약간 그냥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 이쪽이 아주 난립니다. 그렇죠? 예. 6.9조. 그리고 이제 매출은 더 많아요. 그렇죠? 4조 3천억. 근데 영업이익은 현대 일렉트릭의 절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요런 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한 25%? 20%가 넘죠. 그렇죠? 매출 대비해서. 근데 지금 10%가 안 되죠.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세계 지금 이런 그 전력 인프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G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시가총액이 무려 175조예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6개월 동안에 이게 2배가 올랐어요. G 버노바가. 지금도 막 계속 오르고 있고. 자, 매출액은 이제 지금 국내 기업들의 한 10배. 예. 그러니까 이제 47조인데 시가총액이 175조다. 그러면 이제 PSR로 치면은 한 40배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조 4천억. 그러니까 2배. 현대일렉트릭의 2배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10배가 훨씬 넘습니다. PER은 129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은 왜 PER이 높을까요? 현대일렉트릭은 2017년에 이 사업부가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그냥 이 전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전신이 LS 산전이잖아요. 그렇죠? LS 산전 약간 좀 이름이 좀 올드해 보였는데 이거를 딱 이름을 갖다 LS 일렉트릭으로 딱 바꾸니까 아주 세련된 그런 회사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LS 산전입니다. 최근 한 2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한 5배 이상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골 탈태를 갖다가 한 그런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제 되게 오래된 기업이죠. LS 산전은.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그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역사가 오래된 회사일수록 이것저것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회사가 좀 전문적인 회사가 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중공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공업이. 그러니까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공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룹 리스크도 있죠. 효성건설.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좋은데 일단 1순위는 얘. 그렇죠? 1순위는 얘. 그리고 이제 2순위는 이제 LS 일렉트릭인데 최근에 급등했단 말이죠. 효성중공업은 보다가 만약에 어떤 그룹 리스크나 뭐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G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PER 129, 난 그래도 미국 회사가 좋아. 그러면 뭐 이제 해보실 만한 거고. 자, 로봇 산업 이제 이다음에 볼게요. 아시다시피 로봇은 AI의 핵심이죠. 그렇죠? 결국 AI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 그런 거죠. 그렇죠? 디바이스나 아니면 로봇이란 말이죠. 결국 AI의 궁극적인 모습이 휴머노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애매해요. 아시다시피 이런 로봇 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 제대로 된 기업이 제가 보기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딱 로봇이라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애매하고 좀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국내하고 이제 글로벌 로봇 ETF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많이 좀 쏟긴 그렇고 지금 이제 코덱스 K 로봇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코덱스니까 삼성자산이죠, 그렇죠?
국내 로봇, 요거는 지금 이제 글로벌로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런 AI 그 로봇 그 ETF들인데 아마 로보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로보 ETF. 2024년에 수익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2024년에 작년에 AI 기업들은 엄청 많이 올라갔지만 로봇 기업들의 주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작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22%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 그래가지고 우리가 로봇 기업을 사야 돼. 그러면 로봇 기업은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눈높이를 갖다가 못 맞추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은 약간 좀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코엑트, 그러니까 삼성자산의 이제 코엑트 글로벌 AI 로봇 이것도 보시면 안에 기업들을 보시면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ETF에 들어있는 기업들 보시면 로봇 기업이 있습니까? 브로드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팔란티어, GE 버노바 그냥 다 AI죠, 그렇죠? 로봇 기업들은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밑에 보면 있어요. 밑에 보면. 그리고 이제 코덱스 K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가 아는 로봇 기업이죠. 이거는 딱 로봇이니까 AI가 아니고 레인보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두산 로보티즈, 뉴로메카, 엔젤 로보틱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2%인 거예요. 자, 코덱스 차이 그리고 중국의 이런 로봇은 어떤가 그래서 코덱스 차이나 AI의 로봇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TSMC, 샤오미, 텐센트, 알리바바, 징둥, 미디어텍 좀 그 대만 기업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대만 사람들이 좀 기분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나 AI 그런데 대만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로봇 기업은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성장 산업을 갖다 투자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매출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익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매출도 지금 보시면은 레인보 로보틱스가 지금 175억이에요. 너무 작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몇 배예요? 100배, 300배인 거죠, 그렇죠? 300배. 300배의 PSR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좀 주저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인보 로보틱스의 지금 매출액의 4배, 시가총액은 이제 더 싸졌죠. 네. 뭐 영업이익 마이너스인 건 크게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싸지가 않다라는 내용이고 로보티즈는 지금 이제 매출액이 333억, 시가총액이 뭐 지금 5천억.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 이런 거죠. 삼성이 만드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국내 1위, 세계 4위, LG전자 2대 주주, 자율주행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국내 로봇 기업들은 좀 기대감이 많고 대기업에서 이 지분을 갖다가 인수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 단계는 아직 많이 못 미친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ETF를 갖다가 함께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다음 시간에는 네, 일단 바이오를 갖다가 제가 한번 좀 내용이 좀 길지 몰라도 한번 정리를 갖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흐름을 좀 파악해보면서 2025년에 주도주로는 로봇 산업을 주목해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중대형 우량주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시죠. 정확한 논림목에서 또 공략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또 좋은 상승 흐름 가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좋은 흐름들 방송 외에도 함께 실시간으로 촘촘하게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을 만나볼 차례가 됐죠.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아까 전에 포착 종목들 정확한 논림목에서 짚어주셨는데 이러한 기법들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낙주 매매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은 그런 수익을 갖다가 공략주로도 그렇고 뭐 여러 루트로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좀 주식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낙주 매매는 기본적으로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서 주식을 사더라라는 게 이제 저한테 이 기법을 갖다가 배운 사람이 후기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올려줬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이게 이제 보시면 결국 이런 거예요. 사례를 갖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낙주 매매는 좋은 주식을 하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좋은 주식이 갑자기 어떤 시장의 영향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폭락을 했을 때,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급락을 했을 때. 자, 리가캠바이오가 이제 제가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그래서 전부터 해서 뭐 알테오젠, 리가캠 계속 그러면서 수익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많은 그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11월 달 초순 지나면서 갑자기 폭락을 해요. 1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10만 5천 원, 이제 이때부터 해서 10만 5천 원, 10만 원, 9만 5천 원 이하. 그래서 이제 10만 원 이하로 단가를 갖다 맞추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툭툭 올라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익을 갖다가 한 8%의 이익 실현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주가가 한 9만 4천 원까지 급락을 했을 때 또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한 15% 정도 한 달 동안에 한 23%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하게 했는데 이런 게 낙주매매 기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모양들이 여러분들 뒤에서 보시면은 그 이제 그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기법 자료의 15강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 지난번에 HLB도 그렇고 작년 초에 HLB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사실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이게 50%짜리예요.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에서 보시면은 이게 50%짜리입니다. 50%짜리, 50%짜리, 40%짜리. 그러니까 한 며칠 만에 투매를 갖다가 확 걷어들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막 네오셈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한참 올랐다가 갑자기 폭락할 때 이런 거는 한 달 만에 한 2배 오르고 덕산 테코피아도 한 3개월 만에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되게 임팩트 있는 그런 방법이죠. 자, 아까 리가캠바이오하고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비슷하죠. 그렇죠? 하이닉스도 보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공략적으로 2번 정확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종목과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갖다가 포착하는 그런 방법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테크윙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렇죠? 이런 게 낙주매매 기법입니다. 좋은 종목을 정확한 논리목에서 공략해보는 기법이죠. 낙주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인 오베리 기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오베리 기법 어떤 기법인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뭐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 착실히 계속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한번 배워두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갖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차이가 되게 크겠죠. 당장 오늘 여러분들 되게 핫했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어디에서 정확히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매일 나오는 증권사의 수백 개의 그런 리포트 하루에 한 200개 나오는데 그중에 내가 뭘 투자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일단 200개 중에 하나를 갖다 골라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조건이 까다롭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건이 되게 까다롭겠죠. 근데 앞에도 보셨다시피 한 8시 한 35분 정도면은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딱 골라내는 거죠. 8시 한 20분까지 나온 거를 갖다가 한 10분 동안 되게 스피디하게 쭉 한번 스캔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건 거기에 조건에 맞는 거는 이렇게 당일 혹은 다음 날 그렇게 보통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가스공사 같은 이렇게 무거운 주식도 엉덩이 무거운 애들도 이렇게 한 12% 정도가 3, 4일 만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뭐 신규 상장주 쉬프트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오르고 있죠. 그렇죠? 어느새 벌써 한 이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계속 사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방법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마치 컴퓨터랑 비슷한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 기능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는 1 아니면 제로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기법을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 그냥 투자할 때 되게 도움 받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지? 이거 뭐 그냥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건 주식 투자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인받은 분석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들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애널리스트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놓은 리포트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서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네가 말한 거 보니까 리포트 별론데 이거 제끼고 그래서 하나 그거를 갖다 고르는 방법이니까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일단 이런 방법들이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들이 오벨이나 아니면은 뭐 텐베거나 그리고 낙지매매나 중요한 거는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분석하느냐, 그걸 갖다가 시간이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갖다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받게 되실 그런 USB, 요거 이제 무료로 드리는 그 자료니까 이거 보시면 이 자료 갖다가 그러면 왜 무료로 주느냐? 간단합니다. 이거 갖다가 알아야지 제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로 드려도 그래도 더 좋은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괜히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갖다가 그냥 함께 커뮤니티에 이렇게 있는 분들을 갖다 위해서 자료 갖다 드리는 거고 100페이지짜리 PDF 자료고 일체의 짜집기가 없는 자료고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자료가 챕터 3, 4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보완된 게 수급 비법 자료예요. 수급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데 내가 수급 뭘 공부해야 되지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수급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17강에는 수급 공략 기법. 적어도 이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으로 삼을 만한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갖다 담고 있고 실전 차트 비법에서 보시면은 멀티 차트 분석, 3회 법칙, 보조 지표 이런 거는 시중에 일반적인 그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차트를 갖다가 핵심만 제가 담아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이제 구정 연휴잖아요, 그렇죠? 한 2시간 정도만 여러분들이 요건 가장 첫 번째 1강이 손해보지 않는 법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법.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서문도 없고 그냥 딱 다짜고짜 들어가는 게 손해보지 않는 법. 구정 때 내가 누구한테 어떤 주식을 들었는데 그거 내가 판단해야겠죠. 이거 지금 주식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간단합니다. 월간 차트를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을 갖다가 5가지를 제가 알려드려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냥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구정 때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고서 아, 내가 이 주식을 갖다가 지금 사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위해 주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한창 먹은 거 나한테 말해주는구나. 나는 이거 먹고 이거 주식 사면은 나는 당할 수 있겠다.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겠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가지고 구정 때 적어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할애하시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 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낙주매매 기법에 이어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기법인 오베리 기법 그리고 신차트 기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런 기법들 더 이어서 자세하게 가져가 보면 좋겠죠. 하단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이 기법 자료들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차트 분석하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정확한 눌림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럼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시장 속에서 포착해볼 만한 종목들 속속들이 보였죠.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을 포착해보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엔터 관련주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야기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일단 뭐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뭐 거의 다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안 오는 게 뭐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조금 이렇게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조정이 좀 나오고 실적이 좋고
그리고 뭐 좀 모멘텀이 있고 그런 게 보니까 이제 하이브입니다. 자,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방탄 BTS 이제 완전체가 이제 올해 컴백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그런 어도어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악재의 끝 이제 악재 그런 부분들은 이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지금 2026년까지는 사실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작년에 엔터 쪽이 되게 신규 그런 IP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올해는 돈을 갖다 뽑아내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들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일단 지금 1월 시작된 제이홉의 월드 투어 기대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2월부터 해서 그럼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부터 세계로 나가는데 기대가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이 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매수의 그런 이유고, 보시면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그런 가격대인 20만 원을 갖다가 힘차게 지금 뚫고 올라가서 지금은 글쎄요, 하락을 해도 한 21만 원 정도 여기가 일단은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이 또 이제 2월 달에는 약간 또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오늘 가격은 22만 뭐 2천 원인가 그렇게 끝난 것 같은데, 일단 1차 매수가는 급하게 지금 주식을 갖다가 당장 사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구정지나고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릴 때, 그럴 때 이제 매수가 한 21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보면서 접근하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종 목표가는 뭐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한 30만 원 정도의 그런 목표가를 많이 설정을 해두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이 한 900억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목표가를 갖다가 이 정도 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우리 또 구정 지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하이브 짚어주셨습니다. 엔터주의 상승 모멘텀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흐름 어떻게 또 이어서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짚어주셨지만 참 빠르게 변하는 시장입니다. 혼자 살펴보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꼼꼼하고 촘촘한 대응 전략 또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의 방향타로는요, 2025년 주도주 5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낙주매매와 오베리 그리고 신차대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하이브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기분 좋은 반등을 해준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 촘촘하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법 자료들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수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풍성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